우리 그냥 생활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 챙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절하게 녹아내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음 챙김을 소인격체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인격체 기반 마음 챙김이 돼요. 참고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게 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어떤 책이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소인격체 기반으로 마음 챙김을 한다. 기존에는 마음 챙김 기반의 어떤 심리치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으로 소인격체 개념을 저는 도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소인격체라는 건 결국은 우리 내면의 자아들, 그리고 내면의 자아들이라는 건 결국은 생각, 감정, 기억, 이미지, 신념, 가치관 이런 추상적인 것들 포함해서 신체 감각, 그 사람의 행동, 말, 그리고 행동에는 이제 비언어적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라고는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세, 동작. 자세는 어떤 게 있나? 어깨, 팔꿈치, 그리고 무릎, 발끝. 이것의 방향이나 위치. 더하기 팔다리의 모양이나 각도. 그 외에 표정, 눈빛, 시선, 주름, 낯빛 등등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거를 알아차리기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내면의 자아들이 추상적인 형태로만 작용을 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신체 감각의 형태로도 작용을 일으키고 행동이나 말의 형태로도 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무의식이라는 단어로도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은 그야말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나타내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데 있는지 모르는 뭐 그런 것들의 의미로도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의식이라는 거 그냥 몸이다. 어차피 몸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이미 사실 예전에도 이런 말은 있었어요. 마음은 몸으로 말한다. 딱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에서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에 뭔가 추상적인 뭔가가 있는데 이게 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여기에는 훨씬 더 풍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몸으로 나타난다라는 개념인 거죠. 네. 근데 이 개념은 무의식은 곧 몸이다. 개념은 마음이라고 불리는 그 풍부한 주관적인 내용들 몸으로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보면 이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과 시선의 방향과 낯빛이나 주름진 모양, 팔다리의 모양 각도, 어깨 위치, 팔꿈치나 무릎, 발끝의 위치나 방향 이런 것들만 분석을 해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장할 수 있어요. 이걸 가장을 하게 되면 마치 배우들처럼 굉장히 뛰어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되게 어색해요. 아, 네. 연기하는 게 딱 보여요. 아, 그래서 우리는 그때 쓰는 말이 가식적이야. 뭔가 불일치를 낌새를 차린 거예요. 학자 수준은 아니지만 저거는 무엇을 의미합니다. 코를 비비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영업사원이 자기 물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죠. 이게 저희 회사에서 좀 미는 건데 자꾸 이래요. 이걸 누가 신뢰하겠냐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저 이번 프로젝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걸 어느 임원이 좋아하겠냐고. 이따위로 얘기하는데 말은 21세기 비전 어쩌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스처는 저 당장 내려가고 싶어요.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속은 이런데 이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역시 NG가 돼버리는 거죠. 전 파워 있어요. 전 지금 떨고 있지 않아요. 떠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빡빡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자세는 파워 자세를 취하고는 있는데 힘 빡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예를 들으라고 이렇게 가장되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미묘하지만 딱 보여요.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롭게 하는 거랑 아니면은 파워 자세 척 하면서 이렇게 로봇처럼 하는 거랑 우리는 학자 수준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다들 낌새는 차릴 수 있는 정도의 뛰어난 감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더 세죠? 여성이 더 세죠. 흔히 말하는 여성의 육감. 남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실은 우리가 막 이렇게 뭐 골치 아프게 이론적으로 이런 거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몸이 곧 무의식이라서 그래요. 남자가 너 사랑해 이러고 있는데 발을 막 엉덩이 빼고 있는 식으로 막 제스처를 하면은 좀 가까이 와서 말을 해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 내가 좀 바빠가지고 막 근데 전혀 바빠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말은 바쁘다고 그 정도까지 알아챌 수 있어요? 대개는 이제 그런 낌새를 차리는 거죠. 바빠 보인다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바빴는데 하는데 굉장히 옷 메모지에 잘 차려있고 뭐 하나 흐트러진 것 없이 각 딱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나 요즘 바빠서 몰라 이렇게 막 짓을 내려가면서 와가지고 미안해 막 이러면은 야 일단 화장실 갔다 와 이렇게라도 말하는데 딱 깔끔하게 해가지고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럼 저 새끼가 나 싫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예를 드느라고 과장한 거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불일치를 느낄 줄 알아요. 말로 하는 거랑 몸에 있는 서로 다른 자아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 불일치를 느껴요. 이게 완전히 진짜 완벽에 가깝게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 사람 노래에 감동을 막 느끼고요.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림에 감동을 받아요. 그런 걸 느낀 적은 있어요. 어떤 분이 강연을 하시는데 네. 얼굴에서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한 느낌이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정말 말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무튼 그분 몸에서 나오는 빛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 그런 걸 느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혹시 뭐 최근에 뭘 하시냐? 아, 궁금했어요. 왜 네. 우리가 모두가 다 나이 들으면서 좀 그런 부드러움 내지는 편안함 이런 그죠.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뭐 사실은 한 달 정도 단식을 하면서 지금 막 복식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야, 일본 사람이 이렇게 감이 날 수 있구나 이런 걸 되게 신기하게 경험한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저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참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네. 무의식이라고 딱 표현을 하니까 되게 예. 신기한 느낌이긴 해요. 그죠. 예. 무의식 모른다 그랬는데 네. 저렇게 눈치채면 다 알 수 있겠네요. 다 알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닌데요. 이 가릴 수 그죠.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인격체와 마음챙김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좀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퇴색돼 버려요. 왜냐하면 이거 다 몸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학자들은 이거를 분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뿐인 거고요. 설명할 수 있다는 것뿐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걸 다 느껴요. 소인격체 기반의 마음챙김이라는 딴 게 아니라 남들이 이미 다들 나에 대해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나도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뭐 거창한 막 거대담론 이게 아니라 남들 그냥 다 아는 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 나에게는 무의식이죠. 왜냐면 나만 모르고 있었으니까. 내가 말할 때 어떤 꼬라지로 있었는지 나만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나도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할 때 동작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거를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걷는 거 의식하면서 걸어보세요. 막 이상하게 걸어요. 그냥 걸으면 되는데 아니 그냥 편안하게 워킹 하시라고 그럼 그냥 걸으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막 신경 써서 오다리로 보이지는 않을까 막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막 신경을 쓰잖아요. 신경 쓴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거라서 좀 네거티브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어색한 과정은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가고 이 어색한 과정을 통과를 해야 이제 자연스럽게 의식하기가 가능해진다고 봐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마음 챙김은 아예 이제 몸에 배인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다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나도 느끼고 아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창한 막 공의 경지 이게 아니라도 왜냐면 남들 알고 있는 걸 땐 나도 아니까 꿀리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직장 이제 직원이 상사한테 가서 이 양반이 내 발표 때 깐 거에 대해서 나는 항변하러 갔어요. 근데 가서 저기 사부님 그게 말이죠. 그러면서 막 되게 자기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만약에 본인이 의식할 줄 안다면 아 내가 또 이 사람 앞에서 똘똘매고 있구나. 안 되겠다. 지금은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지혜가 생겨요. 내가 막 무슨 열받은 일로 얘한테 막 뭐라고 혼내고 싶어 하는데 애를 보니까 애가 이미 굳어있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 표정도 같이 굳어있어요. 아, 지금은 애 앞에서 똥 쌀 타임이 아니구나 하고 내 똥은 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서 이게 가능해져요. 그게 지혜지 딴 게 아니죠. 그것이 생활이죠. 생활했어요.
네? 조금 이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특정한 내면의 자아에 휘둘리고 있을 때, 그게 난 줄 알아요. 그게 난 줄 알다 보니까 다른 자아들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무의식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려면 내가 얘네들을 새삼스럽게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나의 몸을, 아니, 나의 자세나 그쵸. 이런 것들을 내 몸, 예, 들여다보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자연스러운 수준까지 되면 설령 또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이미지에 내가 푹 일시적으로 푹 빠졌다가도 말을 하는 순간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의식을 하고 내 표정을 내가 의식하고 상대방 표정도 내가 함께 의식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가 그렇게 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정도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타이밍인가 아닌가를 알아도 그 정도만 알아도 그건 대단한 지혜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거. 좀 와닿나요? 어때요? 마치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시간이 되돌려서 그 실수를 만회하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 네. 딱 그거예요. 네. 굳이 그거를 비공식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계단의 요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계단의 요정. 예쁘네요. 예쁜데 이 요정이 우리를 무시무시한 땅을 치게 요정인가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 아, 요정은 여기서 이제 계단의 요정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있고 여기 이제 봉을 차라랑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정작 이 현장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적절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으악 한 상태에서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내려와요. 그렇게 뚝뚝뚝뚝뚝 내려오니까 이 자리에서 얘가 지팡이로 뾰로롱 하면서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걸 맞아요. 그런 게 네. 많아요. 이렇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엄마 소리만 하고 왔어. 이거 있잖아 이거. 하필이면 얘가 계단 밑에 있어가지고 얘가 현장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아하 지금 이렇게 쓰잘데없는 소리 할 때가 아니지 이걸 아는데 얘는 꼭 현장을 벗어나서 계단 밑에 있더라. 다음날 저녁에. 예, 혹은 다음날 저녁에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예쁜데 고약한 녀석이에요. 그러네요. 예, 제자리에 있지 않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현장의 요정이에요. 뾰로롱 하고 하게 해준. 그리고 현장의 요정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식하면서 지내다 보면 현장에서 그렇게 말할 타이밍인가 아닌가는 물론이고 내가 이 말을 놓치고 있었네? 이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좀 자세를 바꾸고 말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걸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건강한, 성숙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액격제 개념으로 말하면 건강하고 성숙한 자아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나가 아니니까. 네. 나는 건강하고 말고할 게 없어요. 성숙하고 말고할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존재이기 때문에 난 이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는 공 자체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따로 뭐 건강하고 말고 할 게 없지만 사람으로서의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 안에 건강하고 소숙한 자아가 자주 등장해주면은 땡큐죠. 마치 에어컨으로 따지면 우리가 운전 모드를 선택을 하잖아요. 뭐 정품 네. 모드, 뭐 자연풍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정말 그게 스위치를 딱 변환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이 말을 되게 선망하고 네. 진행하는데 네. 마인드 컨트롤은 이런 것들을 정신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시도예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되는 사람은 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걸 하자는 거예요. 훨씬 더 쉬운 걸로. 자세만 좀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세만 의식해줘도 된다는 거죠. 복잡하게 막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무슨 이미지로 막 하고 있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왕 할 거면은 차라리 다 의인화시켜서 소형객체 개념으로 하자는 거죠. 이왕 할 거면. 그래서 소형격체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소형격체 기반의 마음챙김이 생활화되려면. 소형격체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의인화시킨 얘네들 이제부터 좀 이름을 불러줄 필요가 있어요. 따로. 이제까지는 얘네들이 따로 늘 무명으로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맨날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나라는 호칭을 가져다 썼어요. 나 코스프레 하고 그래서 다 나인 줄 알고 지내왔는데 이젠 이 빼고 어차피 얘네들 나 아니니까 각각의 이름을 부여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면의 자아들을 부를 때 사실 이 단어들도 다 되게 추상적이고 어떤 큰 분류를 가리키는 카테고리 네임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이름은 아니에요. 생각이니 감정이니 하는 것들. 그래서 차라리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의인화시켜서 생각의 영역에 있는 여러 자아들, 감정의 영역에 있는 여러 자아들, 기억의 영역에 있는 또 여러 자아들이 있어요. 이미지 영역에 있는 또 여러 자아들, 신념, 가치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복수 형태로 많은 자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뭉뚱그려서 안 좋은 생각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누굴 나가라는 거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야, 방금 얘기한 건 안 돼. 네가 얘기한 걸 얘는 지가 그렇게 생각한 줄 알잖아. 그래 얘가 멍청하니까 그런 거고 하면서 지들끼리 막 나를 갖다가 좌지우지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는 까칠한 자 요 녀석이 목소리를 냈구나. 핑계대기 좋아하는 애. 얘가 또 뭐가 되네 안 되네 또 얘기를 한 거구나. 밀어붙이기 좋아하는 애가 또 빨리 해야 되네 마네 또 그런 얘기를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고 불러주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소형격체 기반의 마음챙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자신이 뭔가를 경험을 할 때 이런 의무문의 형태로 생각을 품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소형격체 개념을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뭐야? 누구 목소리야? 해주는 거죠. 또 감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감정은 어느 자아의 에너지일까? 지금 이 말과 행동은 어느 자아의 작용일까? 이렇게 의문을 품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심란하거나 그럴 때 지금 내 마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아는 누군가? 일단은 의문을 그렇게 품어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문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생각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나 감정, 자신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누구야? 누구니 너 지금? 이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이 생각은 누구의 목소리고 지금 막 화가 났다가 또 수치심이 느껴졌다가 하는 것들 이런 감정은 도대체 어느 녀석의 에너지인지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방금 뭐지? 뭔 놈이야? 누구야? 나 지금 내 마음에 운전대 잡은 놈 이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인격체 언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고 표현을 하는 거.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뒤지지덕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문득 뭐지? 지금 내 마음에서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데 누구니 너 나와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거는 이렇게 강가에서 낚싯대 들이우는 것과 같아요. 찌가 움직일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렇게 의문을 품어놓고 지금 뭐지? 내 마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놈이 누구지? 라고 의문문을 막연하게 품고 양치질하다가 아! 생각날 수도 있고요. 응가를 하다가 아!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다가 아! 어머! 이게 진짜로 뭔가 느껴지네? 아! 밀어붙이는 애인가? 핑계대는 애였어? 아니면 내 안에 상처 입기 쉬운 자아가 그랬던 거야?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얘네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딱 등장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처음에는 나타나요. 물론 소인격체 잘 아는 전문가랑 작업을 할 때 그 사람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아예 대놓고 들이대기는 하죠.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딱 얘기 들어보고 약하는 사람 같은데 이거 완전 딱 얘기 들어보고 그거 딱 이거 뭐야 강요하는 비판하는 자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얘기 딱 들어보니까 혼자 너무 바쁘다고요. 정신없고 그런데도 계속 또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힘드시겠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금 생활 속에서 이 친구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기능 수행자라 그래서 보면은 외줄타기 하면서 고개를 하듯이 그것들을 다 하고 있네요. 별짓을 다 하죠. 예. 이게 극성을 부리는 경우에는 엄청 바쁘게 살아요. 근데도 본인은 만족을 못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책을 해요. 심지어. 그럼 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잖아요. 소액객체 개념은 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해요. 너 들어가. 네. 퇴장시키는 거예요. 안 믿기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이거 막 정말 무슨 공예 경지 막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가 또 도와줘요. 얘는 이 몸과 관련된 이런 요소들은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물음을 던져놓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애가 누군지 어렴풋하게 혹은 뚜렷하게 알게 됐을 때 완전 무슨 폭주 기관차 같은 애가 요즘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주변을 돌아볼 여가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구나. 심지어 내가 애까지 그냥 밀어붙이고 있었구나. 괜히 애한테 미안하네. 애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참 이럴 때가 아니지. 일단 얘부터 퇴장시켜야지 하면서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처음엔 정신력으로 해보는 거죠. 생각의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야 너 다기능 수행자인지 뭔지 아무튼 혼자 독박으로 뭐 많이 일하는 애 너 좀 빠졌죠. 물러나 있어. 어차피 얘기 들어보니까 널 죽일 수는 없다대. 죽일 수만 있었어. 아 미안해. 너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야. 아무튼 널 죽일 수가 없다니까 일단 빠져. 뭐지? 나 정신분열 환자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혼자 독백을 하듯이 연극부대에서 물론 이걸 다 소리내서 말하지는 않겠죠. 하라고 한다고 해도 근데 소리내서 했으면 사실 더 좋기는 한데 어쨌든 생각으로 마음속으로만 말을 하면서 야 너 좀 퇴장해줘. 근데 얘가 그렇게 네 하면서 이렇게 퇴장을 해줄 애가 아니죠. 웬만해서 퇴장 안 해줘요. 그래서 정신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럴 때 특정한 자세나 동작을 남들 앞에서 하는 거는 쇼가 되지만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거를 해주면은 내 마음의 소인격체들을 다루는 훌륭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수행자니 뭐니 핑계대는 애니 뭐니 막 그런 애들이 나를 막 내 어깨 위에 올라타가지고 나를 으랴 하고 있을 때 잠시 빡 힘 빡 주고 이제 파워 포즈를 한번 쫙 취해보는 거예요. 쫙 이렇게 손 흔들어 보고 와 제발 좀 물러가라 막 이러고 딱 있으면 한 2분 정도만 딱 지나가도 뭐 약간 좀 홀가분해진 느낌이 있어 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거를 뭘로 또 검증을 하냐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코르티졸 호르몬 같은 거. 왜냐면 걔네들이 나를 막 붙잡고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일 때는 결국은 격한 움직임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게 설령 옥시토신이라 할지라도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참 웃겨요. 같은 애가 이쪽에도 분류가 되고 저쪽으로도 분류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설령 옥시토신이라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부드럽게가 아니라 너무 막 격렬하게 과하게 액션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애할 때 옥시토신 엄하게 분비될 때 다들 힘들어하죠. 썸 타는 중인데 막 달려들고 싶은 거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혹은 나는 아직 썸 타고 있는 중인데 상대방이 달려들려고 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부담되지. 내가 달려들려고 해도 부담되고 상대방이 달려들려고 해도 부담되고 뭐가 부담되냐면 달려드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타이밍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내가 준비가 덜 된 게 부담되는 거지. 솔직히 내가 준비가 되면 달려들어주면 좋지.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다른 측면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직장 생활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업무가 좀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이거 분배를 못하니까 10시, 11시까지 혼자 나와서 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좀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11시까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건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는 이게 좀 폼나게 나 이렇게 말해도 해낼 수 있어. 이걸 좀 가시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거의 항상 10시, 11시에 태어나는데 10시까지만 할 때도 마음에 평온함이 있는데 11시가 딱 되면 나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퇴근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퇴근을 하는 거지?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새벽까지를 가는 거예요. 또 새벽까지 가면 퇴근 시간을 좀 아침에 앞당길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전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까 정말 몸과 마음으로 다 지치고 내가 너무 이 신분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 이렇게 또 가식을 이렇게 보이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띵 하고 머리에 들어온 게 나에게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나에게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사실 어느 순간이 아니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후배가
아 언니한테 1시간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준 순간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나도 똑같은 24시간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시간에 막 잡혀있다는 느낌을 해서 제가 그냥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뭐 다기능 수인데 이런 느낌을 전혀 몰랐었고 일단 수독을 했어요. 수독을 하고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일은 어차피 양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시간을 좀 더 길게 확보하거나 일을 사실 줄이면 제일 좋은데 일은 줄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맡겨버리기로 했어요. 내가 오늘은 이 일만 하기. 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죠. 근데 가면 여전히 책상에 일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실은 아까 그 얘기 하셨을 때 좀 여기서 해답을 얻고 싶은 사실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긴 했죠. 이렇게 아까처럼 분노가 차오르는군 막 이러면서도 사실 분노가 차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미 나는 내 페이스로 일을 일단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쌓여는 있고 뭐 쌓여있지만 어쩔 수 없음 이렇게 보는 거라서 약간 스칼렛 오하라처럼 내일은 내일에 해줄 거야 이런 게 날 것 같은데요. 하고 오늘도 그냥 딱 적고 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아무튼 평온키를 원하는 내 마음과 몸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마음으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표현할 때 약간 나한테 누구나한테 다 있는 24시간이 나에게도 있어. 이건 내 거야. 내가 조정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좀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막 무지막지 힘들진 않아요. 그렇게 그 상황이 한 1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여러 자아들이 나온 거 아세요? 그래요? 오, 이제 그게 감지가 되죠? 네. 그래요? 신기하네. 굉장히 여러 자아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한번 부끄러워하는 자아, 네. 그리고 또 강해 보이고 싶은 자아, 그리고 변명하는 자아, 그렇죠. 여러 자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요? 여유 있는 말씀하시면서도. 자아가 아니고 변명하는 자아예요? 네, 지금 여유 있는 자아는 결코 나오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언제쯤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저 정도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마음 챙김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면 나의 모든 감정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호흡이나 발걸음이나 이런 걸 의식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의 저런 감각들, 무의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의식이 되면서 그것들의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캐릭터를 부여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렇죠. 해리포터가 투명 망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고 있다가 내가 얘 누구지? 쓱 이러다가 이게 벗겨지면서 얘가 캐릭터가 짠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것 같아요. 1강에 이어서 2강까지도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네들 그거예요. 이름과 시나리오 캐릭터들을 작가. 부여를 하면서 맞아요. 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은근히 슬쩍 나왔다가 빠지는 애들이 이제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걔네들을 하나하나 태그를 달아서 이름을 부여할 수도 있게 돼요. 그걸 이제 자기가 할 줄 알면은 내 마음 챙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좀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 어쨌거나 지금은 그래도 많이 평온해지신 거잖아요. 일을 좀 맡기고, 정리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처럼, 쌓고 있는 거지. 부끄러워하는 자아가 나왔고, 또 변명하는 자아도 나왔고, 잠깐 등장하고 빠졌지만 이제 위임하는 자. 사실 이 자아가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 누가 이 친구를 보필을 해줘야 되냐면
무책임한 자. 실은 이 친구가 필요해요.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자아만큼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자아는 없어요. 우리는 이 자아에다가 어떤 다른 이름표를 많이 갖다 붙이기를 원해요. 어떤 이름표냐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부르기를 원해요. 당당해 하는 자. 당당. 예. 뜨뜻해 하는 자. 근데 실은 우리는 보통 내가 당당하려면 나한테 주어진 업무를 너한테 떠넘기면서도 당당하려면 그럴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없어도 돼요. 부정적인 예를 들자면 사기꾼들 엄청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들의 연기는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정말 캥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캥길 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무책임하게. 이들의 문제는 이거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한다라는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들도 어느 스펙트럼 선상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사회적으로 나쁜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로, 뭐 이게 100%라고 한다면 한 어중간한 위치에서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어떤 선이라고 치면 한 요 정도 선에는 우리가 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책임한 정도를 의미를 할 때 너무 무책임해도 문제가 되는데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해도 문제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계속 갉아먹게 되거든요. 내가 없어버리면 여기서 나는 비록 사람으로서의 나라고 쳤을 때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또 밸런스가 그쵸? 네. 밸런스의 문제인 거죠. 어느 쪽으로든 양극단 쪽에 극단에 머물게 되면은 탈이 나기 마련이에요. 네. 하지만 그 사이 어느 쯤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적당히 무책임하고 적당히 책임감이 있을 때 문제는 그 적당히를 몰라요. 적당히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오는데 이게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모든 양극단은 탈을 일으켜요. 내가 이쪽에 너무 많이 와 있다 싶을 땐 그땐 그냥 눈 질끈 감고 무조건 무책임하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책임을 몇 %까지 지금 써먹고 있을까? 100%인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움찔하면서 물러나야겠죠, 당연히. 아예 자 내가 갖고 있는 업무량의 자 99%를 네가 가져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거 한 10개인데 내가 7개나 할게, 네가 3개 좀 해줘. 이거는 아주 약한 거겠죠. 심지어 커피 먹으러 간 사람한테 더 띵 넣어주고 내가 샀다, 반띵하자. 솔직히 그런 것도 필요해요. 네. 내가 커피 샀어, 반띵이야, 막 이러는. 뭐 완전 뭐 오한이 봉방하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그런 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예를 들다 보니까 좀 과장이 또 섞였지만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적당한 무책임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적당한 무책임이 어느 선이 나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들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영역이라면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나한테 득이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말, 적당한 무책임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한번 무책임해져 보는 거예요. 탁월한 중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타협가. 네. 네.
내 안의 소형격체들을 대상으로 이런 중재를 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소형격체 개념을 활용을 하게 되면요, 이 적당한 무책임 활성화시키는 게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까짓거 아까 시나리오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훌륭한 게요. 여기서 위임하는 자아가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위험해야 될지 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친구가 내 마음속에서. 그래? 그러면 저울질하는 자아를 내가 붙여줄게. 얘는 어느 선이 적당한 건지 너한테 알려줄 거야. 나머지 니들끼리 알았어요. 난 몰라. 무의식하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돼요. 왜요? 진짜. 내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개념을 실제로 써먹어 보면요, 내 마음속에서 신기하게 그런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걸 느껴요. 뭐 나한테 이 정도의 네? 꼭 게임 캐릭터에 네. 아이템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네. 네. 그거예요. 뭐 투명망토 장착.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역시 사람이 지혜로워서요. 뭔가 실무적으로 지혜로운 거 말고 리더십, 통솔력 이런 차원의 지혜가 생겨요. 여기서 어떤 자아가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걸 적절하게 떠올릴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자아는 실제로 있어요. 우리 내면에. 사실 모든 사람 내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자아들을 자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소형격체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자아들의 원형이 될 수 있어요. 자아들의 원형. 우리의 자원이 돼요. 이거는 프로토타입이라는 말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모든 자아들의 유형은 프로토타입 형태로 갖추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모델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내가 생명력을 부여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해 줬는데도 예, 그게 되겠어요? 이러면서 부정하는 자아. 이 친구한테 얘가 진 줄 알고 나는 좀 삐딱해. 이게 나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뿐인 거고, 당신 안에 부정하는 자, 삐딱한 자 좀 물러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 속에서, 누가 삐딱하게 굴면, 당신 안에 있는 관대한 자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삐딱하게 굴던 사람이 이러다가 뭐지?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언어를 쓰는 거야? 헷갈려 할 수 있어요. 당신 안에 있는 관대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분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얘기했을 때 이런 개념 하나도 모르는 사람조차도요, 아, 자세 풀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는 알아들어요. 눈 까르라는 얘기구나.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해석해서 알아들어요. 그리고 좀 더 공손하게 굴려고 조금은 주의를 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공손한 혹은 정중한 자아가 아닌 공격적인 자아가 나와서 야야야야 너 말고 그 관대 안에 나와 이따위로 하면은 안 나오겠죠. 걔는 안 나오고 똑같이 공격적인 애가 나오겠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안에는 우리가 형용사 부사어 형태로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진 자아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들의 원형은 다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잠재 능력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이 그러면 올백 만년에 얘의 무릎을 부를 수 있나요? 가능은 해요. 문제는 얘 주변에 차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게임 좋아하는 애,
떡볶이 먹고 싶어 하는 애, 영화 보고 싶어 하는 애, 걔들 어쩔 거냐는 거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걔네들 홍해의 뭐, 그것처럼, 모세의 홍해인가? 뭐, 아무튼. 그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쫙게 물러나가지고 올백 내주는 애가 나올 수 있게 한다면, 거짓말처럼. 어차피 요즘은 뭐 다중지능 어쩌고 하니까, 정말 혹시 알아요? 이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관대한 자일 수도 있고요. 일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자, 처신을 굉장히 바르게 하는 자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자신이 진정 불러내고 싶은 자는 다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개는 자신이 진정 불러내고 싶은 그 자아들 주변에 철옹성처럼 둘러싸고 있는 자아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어쩌다가 철옹성을 형성하게 됐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물러나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3강의 치유적 글쓰기와 함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오, 제법 매끄럽게 이어졌네요. 아무튼.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소행격체 개념으로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특히 너무 우리 정신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쉽게 알 수 있는 비언어적인 바디 랭귀지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훨씬 손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면서 상대방도 나도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좀 더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게 되고요. 현장에서 요정을 만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서 나한테 필요한 캐릭터들은 그냥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 싶은 애들, 너무 단골 캐릭터인데 너무 걔 혼자 나를 울고먹고 있어. 그럼 걔는 좀 다음 장에서는 좀 물러나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소인격체들을 대상으로 한 나로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 이게 이번 특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바이기도 해요. 소인격체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통솔력, 이런 것들을 갖춰서 지혜롭게 생활하는 것,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 특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GP직인데요. 맞아요. GPG이죠. 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백전백승. 좋죠. 네, 아무튼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이걸로 일단 2강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좀 스스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그런 미션을 주셨을 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 그죠? 네.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네. 내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얘기하고 할 때 얘가 나왔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소인격체. 네, 소인격체 개념에서. 네. 예. 그리고 아이랑 대화를 할 때도 네. 오늘도 제가 빨래를 돌리려고 입고 있던 교복을 벗어서 달라고 그랬는데 완강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내일 또 입겠다고. 금요일날 벗어놨던 건데. 헐.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냈어요. 야, 그 지저분한 건데 왜 입어? 이러면서 빨리 벗어 이러다가 제가 제 자아를 느끼고 그 지저분하니까 엄마가 지금 빨래할게 벗어줘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느끼게 됐거든요. 훌륭하세요. 네. 그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소유격체 개념으로 네. 뭔가 내 안의 자아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줄 아는 거. 네. 그 정도만 되면 이제 그게 좀 더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심지어 상대방
네. 내면의 자아들도 누구 들어가고 누구 나오게 하고 이게 가능해져요. 일단 느끼기가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애가 누군지 네. 그거를 느끼고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리더십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죠. 네. 어떠세요? 선생님은 좀 어느 정도 와 닿으시는지? 아니 저는 뭐 부끄러워하는 자나 변명하는 자라고 했을 때 어느 부끄러워하는 건 내가 앞에서 내가 스스로 창피하다고 표현했으니까 맞는 것 그죠? 같은데 네. 변명하는 건 어떤 거였지? 아. 그리고 내가 사실은 아무튼 맡은 일을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이런 욕구, 이 욕구가 뭐가 잘못됐지? 이것 때문에 다른 자아들이 다 죽어가나? 이런 혼란스러움이 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생각은 해봐야겠다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도 24시간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변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변명, 그걸 변명이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본인이 그게-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거를 저의 구제했다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변명을 통해 구제를 네. 한 거라고. 나도 남들과 똑같은 24시간이 있어. 이건 내 거야. 네. 내 거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 거니까 하면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정작. 그래서 사실은 손을 딱 놓은 거죠. 그 무책임한 자랑은 좀 다를 수,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아. 나한테 24시간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일단,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밖에 할 수 없다. 맞아요. 네, 네. 할 수 있는 네, 일밖에 할 수 네. 없어. 이걸 이제 알고서 손을 탁 놓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막 일찍 출근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겨우 눌러갖고 자제를 하고 근데 지금 조상부사로 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딱 죄송한데 더 무책임해지세요.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근데 사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게 맞는 게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나도 어차피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진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는 그 생각을 의인화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구제해줬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구제해준 자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걔 타이틀이 변명하는 자아일 수도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꼭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도 나는 내 일을 넘길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불러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와서 맞습니다. 주인님도 똑같이 24시간 있습니다.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죽어도 못 넘겨요. 이런. 무책임해지세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나오게 하려면 어려웠고, 이 친구 이 주변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다른 너무 열심히 일하는 자아들, 그런 친구들이 왜 얘를 둘러싸고 얘가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 다음 3강에서 치유적 글쓰기를 명분으로 구체적으로 소유교제 개념으로 치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되면은 어쨌든 이런 개념들은 계속 반복돼서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약간 어렵게 하셨다면 조금씩 이제 좀 뚜렷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편집을 해서 또 영상으로 다시 보게 되시면 또 그때 그냥 현장에서 들으면서 살짝 놓쳤던 거를 또 영상으로 다시 재확인하게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반복해서 볼수록 점점점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반복해서 저도 책을 익숙해지는 다 안 읽었지만 책을 꼭 읽어보시길 네. 권해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쉽게 설명이 잘 돼 있고요. 네. 그림과 곁들여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저 샘플도 거기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네. 그림들이에요. 네. 그거 다 오래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강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